그리고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높은 연봉을 받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을 다니면 인생이 다 해결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단연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내 집 마련도 쉽고 노후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제가 10년 이상 대기업을 다니며 느꼈던 건 내 집 마련은 역시 힘들고 은퇴가 가까운 회사 선배들을 보아도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 주변에 대기업을 10년 이상 다닌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생활이 크게 여유롭진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기업의 급여만 가지고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넉넉한 생활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급여 열심히 예적금으로 저축하는 방법 가지고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기업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대기업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삶이 결코 여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투자가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람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은 이유부터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대기업을 가고 싶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연봉, 두 번째는 복지일 거예요. 그 복지엔 워라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급여를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의 평균 소득은 3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특성별로 나누어 보면 대기업의 평균 급여는 529만 원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1.6배 이상 높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거겠죠? 게다가 여러 복지 혜택과 워라밸도 더 지켜줄 것 같고 말이죠. 저도 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기를 썼어요. 대기업에서 복무하는 게 평균적으로 생활이 덜 빡빡한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창 시절부터 시간을 갈아 넣고 입사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 스펙을 쌓고 대외 활동도 하고 그렇게 20대까지 많은 부분을 포기했으니까 어찌 보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급여를 조금 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겠죠. 보상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고부터 또 다른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을 하면서 퇴근 시간을 지켜주는 분위기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업무량이 많은 부서의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야근을 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덜 하지만 예전에는 종종 퇴근 시간을 훌쩍 넘어서까지 끼니도 걸러가며 일할 때가 자주 있었어요. 제가 국외에서 근무할 때는 휴일 없이 몇 주 동안 일을 계속하기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에 야근까지 하는 날은 9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잠만 자고 일을 하는 날도 굉장히 많았어요. 휴일도 없이 말이죠. 물론 연차가 쌓이면서 급여도 오르긴 합니다. 하지만 급여가 올라도 물가 상승률 정도를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직급도 올라가고 연차도 쌓였는데 나갈 돈은 많아지고 결국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높은 연봉을 받는 건 아닙니다. 뉴스 기사 같은 걸 보면 평균 억대 연봉 받는 비율이 늘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기업 다니면 막 억대 연봉 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산업별 급여 수준이 다르고 추가로 평균의 오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산업군별로 평균 월급을 보면 금융보험, 전기가스 산업이 평균 월급은 650만 원을 넘어가는 데 비해 보건 서비스, 산업 서비스 등은 월 200만 원 수준입니다. 약
2배에서 3배 가까운 평균 급여 차이가 나는 거죠. 게다가 앞서 평균의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수의 고액 연봉자들이 속한 그룹은 평균 소득이 높은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한 명의 임원이 연봉이 10억이라면 다른 평사원들의 급여가 높지 않더라도 마치 고액 연봉을 받는 집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통계에서 평균과 중간값이라는 값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연봉은 높은데 연차가 쌓여도 급여 상승률이 낮은 그런 집단이요. 직급 간의 편차가 굉장히 작은 거죠. 이런 집단의 경우 초봉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제법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엔 연차가 높아질수록 급여도 높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특성별 평균 소득을 보면요. 근속 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이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약 20년 정도 근무를 해야 월 5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통계 자료처럼 약 20년을 근무해야 평균 월 500만 원을 받습니다. 약 20년을 근무해야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근로자의 나이는 약 40대 중후반일 겁니다. 만약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나이는 10대 중반이겠죠. 이들의 평균 지출을 잘 살펴보시죠.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통비, 그리고 대출 상환 비용, 생활비, 차량 유지비 등을 빼고 보면 상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다시 운이 좋게도 저희가 연봉 1억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대기업에서 연차를 좀 쌓고 실력도 괜찮아서 고가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연봉 1억을 찍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랬을 때 실수령이 과연 얼마일까요? 단순히 1억을 12개월로 나누면 833만 원이라는 돈입니다. 오,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크지 않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연봉 1억의 과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에 대해서 35% 세금을 매긴다는 뜻은 아니고요. 앞전 세금 구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35%라는 세금을 매깁니다. 연봉 8,800만 원까지 누계 세금은 1,590만 원이었고 나머지 1,200만 원에 대해서 35% 세금을 매기면 42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1억을 벌고 나면 세금만 2,01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 항목들도 떼야 하고요. 그 밖에 회사 자체적으로 공제하는 내역들 다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도 이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연봉 1억을 대졸 초임한테 줄 가능성은 매우 낮고 10년에서 20년 정도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들 받아갈 겁니다. 게다가 이런 억대 연봉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강조해보면 월 500에서 600 받는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할 테고 주거 비용을 비롯한 식비 및 기타 생활비, 차량 유지비, 자녀 교육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많으면 1,200 정도 남을 거예요. 정말 아껴 쓴다고 가정을 하면 급여의 50%인 300만 원 정도가 남겠죠. 지금 당장 계산을 해보면요. 40세의 가장이 월 300씩 저축해서 55세까지 모은다고 가정을 해보죠. 1년에 3,600만 원씩 15년이면 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55세에 은퇴를 해서 90세에 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35년간 매월 128만 원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진 않았고요. 대신에 은행 이자도 반영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매월 128만 원으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그 외에 기타적으로 나가야 될 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급여 수준으로 은퇴 시점까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지금 당장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은퇴 후에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고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급여 소득만으로는 노후의 삶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급여 생활자라면 젊었을 때 아껴서 모은 월급을 가지고 오랜 시간 불려가야 해요. 은퇴 후에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은퇴 후에 삶이 팍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급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장기간 자금을 운용할 수만 있다면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노후 준비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쪼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월급을 장기간 운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